그래서 그걸 내 무의식이 이제 해결해낸 거죠. 맞네. 네, 그럼 그 무의식이 해결했네. 그런가 저번 봐요, 주에 안 와서 모르죠. 결석생은 몰라. 그래서 눈먹겁도 맞아, 결석생은 몰라. 가당식은 꿈 해석에 대한 5단계가 있거든요. 유입을 받으시면. 받아도 몰라. 모를 것 같아. 내가 어려운 게 아니야. 프로이드의 꿈의 세계라는 책을 내가 샀어요. 아니 나는 꿈해몽 옛날부터 많이 했는데 그 책을 다 버려. 왜? 그런 지식이 기반이 되면 안 돼. 그런 지식이 기반이 되면 안 돼. 이 선입견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이 그렇지 우리가 정확하게 애기 이러니까 벌써 해몽이다. 거기 그게 지금 회의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학교 발전을 위해서 지금 총장님 오셔가지고 지금 학교 발전을 위해서 지금 이사장님 그러면 지난주에 제가 드렸던 기법, 이거 활용기법, 이게 지금 8쪽, 네, 8번째에서 세 가지가 있단 말이야. 재능기법 세 가지. 가장 핵심적인 재능기법 세 가지. 에릭슨은 가장 핵심적인 기법에서 관찰은 전체적인 거고, 에릭슨이 상담하고 최면할 때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했던 것이 라포예요. 라포가 중요합니다. 신뢰하고 믿고 이런 것이 있을 때 일이 잘 돼야죠.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나는 전문가야라고 하는 대단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랬을 때 그 나는 전문가야라고 하는 대단한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내담자가 그 에너지를 통해서 저 사람은 전문가야 이렇게 인식을 하게 돼요. 무의식으로. 근데 그 무의식으로 그런 인식을 못 주고 합리적으로 내가 전문가라고 설명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무의식적으로 나는 전문가라고 하는 것을 내담자가 인식하도록 만드는 것은 어떤 거예요? 가장 첫 번째가 주요 환경적 요소예요. 이 환경이 딱 쳐다봤을 때 저 사람은 사무실을 보니까 뭐 있는 걸 보니까 뭐 포스가 전문가답다 이러면 라포가 생기는 거야. 첫째로 네,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시하는 것이 사무실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난번에 이제 말하려고 말했던 화술이에요. 화술, 화법. 네. 나는 땡이야. 나는 땡이야. 땡투. 땡투. 화법이에요. 직장생활 했던 사람들은 이거 화술이 안 좋은데. 네. 그래서 단답형을 좋아하고. 네. 그것도 이제 하나의 정신 엄청 혼났어. 괜찮은 거예요. 왜냐면 그 상대에 있어서 때로는 카리스마가 있어서 지시적으로 말할 때 상대가 그 어떤 에너지에 의해서 눌리게 되거든요. 근데 에릭슨은 부드럽게 하는 편이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있는 10쪽에 활용기법, 에릭슨 체면의 또 하나의 기법은 활용기법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체적인 이 세 가지가 에릭슨 체면을 이끌어가게 돼요.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 드린 페이퍼의 활용기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페이퍼를 보시면 네 가지. 세계관의 활용법. 두 번째는 학습 경험의 활용법. 세 번째는 감정 활용법. 네 번째는 트랜스 현상의 활용법. 그래서 세계관의 활용법은 하나의 사례를 든다면 이런 거죠. 정신병원에 갇혀있는 사람이 우리가 보통 한국에서는 정신분열이라고 해서 옛날에 미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정신분열 환자가 사람들한테 자기는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난 예수야. 근데 아무도 누가 이 사람을 고치질 못하는데 에릭슨이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그럼 목수였겠네요? 목수일을 해봤겠네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난 전혀 목수일을 안 해봤어요. 이러는 거야. 아니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목수일을 당연히 했어야 될 텐데 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그럼 나도 목수일을 하냐고. 자기가 예수라고 하려면 목수일을 해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수일을 할 수 있도록 당신 그러면 저 책장을 지금부터 만드세요. 자기가 예수라고 하려면 목수일을 해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책장을 만들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책장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집중하니까 내가 예수라는 소리,
이런 미친 짓을 안 하게 됐다. 이게 세계관의 활용법입니다. 거기에 사례에 들어있어요. 근데 이제 뇌에서 에릭슨만 쓴 것이 아니라 이미 1000년 전에도 어떤 왕이 자기는 소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밥을 안 먹는 거예요. 채소만 먹고 그리고 자기를 잡아서 백성들에게 나눠줘요. 꿈에서 5단계까지는 아닌데 맞아 거기도 프로이드 꿈에서 하고 여기 박사님 중에 틀리더라고. 그러면서 거기에 실 예는 맞아요. 예를 들어놓은 건 있어요. 네. 예를 들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말 이제 된다. 프로이드가 어떤 식으로 꿈을 이제 네, 해석하는지 그 이제 해석하는 이제 네, 방법을 했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거를 읽고 나서 꿈 해석을 해야지. 꿈을 근데 아침에 딱 일어나면 다 잊어버리잖아. 옆에다가 이제 전화기를 딱 놓고 꿈 놓치. 그러면 이제 요즘 이제 저게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하게 되면 텍스트 나오는 게 있잖아. 맞아. 근데 잊어버리는 꿈은 굳이 해몽할 필요 없는 꿈 아니, 아니야? 잊어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어폰 안으려고 노는 이걸 딱 떴는데 기억이 안 나요? 나요? 안 나요? 거의 안 나지. 그거는 아니 그러면 이제 이걸 읽어보면 아, 생각나요? 아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비슷하게 맞는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프로이드의 꿈이 됐던 내가 들었어야 되는데 충분히 말씀 저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맞춰봐야 돼. 맞춰보고.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는 그렇지. 잊어버린다고 해서 내가 그 꿈을 안 꾼 게 아니거든요. 내 의식이 이제 이걸 훔쳐버리는 거지. 하지만 무의식에 다 남아있는 거고 그 어딘가에서 작업이 다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도 막 눈도 안 떠지는 상태에서 막 일단 가기 이러거든요. 일어서 움직이는 순간 끝날 때가 다 돼서 총장님이 아까 말씀하시는데 학교에서 그 사이버로 교육 들을 수 있는 거를 학점 내가 오늘 클릭해서 그래 오늘 출석했는지 안 했는지 그다음에 학점 관리하는 거 이 시스템을 다 하셨대.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로그인 시켜주면 그 수강을 할 수 있게. 뭐 2과목 신청했으면 2과목만 수강 신청하고 3과목 하면 지금은 그냥 이렇게 오픈하고 있는데 그거를 그렇게 유료화해서 그 시스템이 됐대. 사이버 대학교처럼 어. 학점이 있을 때 그럼 여기서 강의를 찍는 거는 자기가 개인적으로 자기가 찍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가서 뭐 거기 가서 계속 찍어서 가기엔 너무 많잖아. 그렇지 우리가 미국까지 그거 찍으러 가기가 근데 이제 어렵다. 교수 아니나 교육 내가 이거 할 수 있는 컨텐츠를 책을 다 쓰게 하신다. 내가 강의 1강, 2강 이런 식으로 그걸 일단 책으로 텍스트로 나올 수 있게 교수들한테 그렇게 요구를 하신다. 앞으로 할 거래. 근데 지금 있는 현지에 있는 교수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가 사이버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 그거를 유료화해서 2과목, 3과목 신청해서 이제 그 사람들만 할 수 있게. 그게 사실은 더 편리하고 좋아요. 그게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그래서 해야 강의를 만들어서 왜냐면 그 과목을 정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맞아. 과목에 대해서 한 10강 정도, 12강 정도를 만들어 놓으면 좋겠다. 네. 근데 이거 계속 돌아가는 거야. 동영상 출리나 미스 나간 거에 대해서 뭐 학교 얼마, 누구 얼마, 교수 얼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뉘어지던데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애들 그래. 음. 그러니까 영상 떠가지고 영상을 그쪽에 와서 30강씩 해서 교사들 교원대학에 그 선생님들 방학 때 이수 과정으로 그런 거를 넣는 거야. 뭐 인성교육 같은 인성교육을 뭐 방학 동안에 몇강 이렇게 들어서 와야 되고 막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영상 30편씩 찍자는데 대박이야. 가서 막 그거를 연장으로 스튜디오를 뭐 이게 이틀 이렇게 3일 빌리잖아. 연장으로 계속 해갖고 하면 똑같고. 그러니까 페이퍼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맞아. 재미나게 할 수도 없고 그냥 페이퍼대로 그냥 앞에서 띄워놓고 그거 그냥 이렇게 보여서 예쁜 읽는 거 그거밖에 못하네. 얼마나 학생들이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야? 아니면은 이제는 교수라고 된 사람들이 교수들이 찍어가지고 찍어서 올려야지. 그러니까 교수가 아닌 사람들은 못 올리지. 근데 교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수잖아요. 올해 끝나. 그러니까 2년 임기잖아. 2년. 임기가 2년 아니 올해 끝나요. 아니 그러니까 임기가 끝나면 그 다음에 그게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네, 뭔가 노력을 재계약을 하고 해서. 하면은 다시 계속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음. 그러니까 그걸 얘기한 그것도 있는 것 같아. 학교에 대한 공허 또 인지 어떤 그거를 그런 말씀을 것들? 하시더라고. 이런 그러니까 이제 것들을
강자만이 그렇죠. 계속 근데 지금 강자를 개설하는 네. 거가 새로운 과목도 있잖아. 네. 강자를 개설하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 아무것도 안 거? 새로운 주지도 않고 강자를 가지도 개설하는. 깔끔한 명의 강자를 개설하는 것도 새로운 과목을 구상해서 강자를 개설하는 것도 그럼요. 과목도 예전에 우리도 제가 대학원 예전에 다닐 때 보면 좀 어떤 교수님께서 재미있게 학생들하고 맨날 교재에 있는 철학과 교수님이셨거든요. 근데 되게 맨날 교재에 있는 뻔한 내용 말고 뭔가 자기가 새롭게 하고 싶다 해가지고 뭐 그때 뭐 리더십에 관련된 어떤 그 강의를 자기가 이제 만들으신 거예요. 외국의 어떤 것들을 인용해가지고 만들어서 그걸로 한 학기를 했거든요. 그것도 되게 재밌었어요. 재밌으면서 뭔가 우리가 리더십에 필요한 거 이미 우리가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런 것도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런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수들이 조금만 생각하고 내가 뭘 잘하지 생각하면 그런 걸로 꼭 뭐 10강 이렇게 길게 안 하고 맞아요. 네. 길면 30분, 짧으면 20분. 대상이 없이 그러니까 30분 말이 혼자 말한다는 게 10강이지. 쉬운 일이 아니야. 맞아. 대상이 말이 없이. 10강이지. 짧으면 그러니까 그 교재를 만들면 그 교재만 읽어도 한 20분, 30분 하니까. 들어주는 사람 없는데 혼자 없어도 말하기 없어도 혼자서 그렇죠. 처음에 할수 생각하고 없겠다.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는 앞에서 내가 앉아 있어 줄게요. 어. 내가 리액션을 지켜. 그렇구나. 하루 종일. 저번 네, 때 저희 왜냐면- 누구 하실 때 그 UCLA 대학에서 한 것처럼 그렇게 하면 돼. 한번 앉고 또 그대로 또 이렇게 그렇지. 맞아요. 맞어. 그 왜 이번에 왜안 가? 한번 왜 안 가 이번에? 그니까. 심심한데. 박사님은 자석 가지고 이거 알았어. 하고 한번 이번에도 UCLA 안 가? 정말 자기가 소라고 생각하면 살쪄가지고 백성들한테 살코기를 나눠줘야 되니까 그때부터 밥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네. 이게 이제 그 상황을 활용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어떤 상황에 있어서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이것들을 잘 듣고 그것을 활용하는 거죠.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상황 속에서 그걸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지난주에 드렸던 페이퍼에 다 있는 얘기예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학습 경험의 활용법. 신경이 안 통하니까 마비가 생기잖아요. 마비가 생겼을 때 과거에 있었던 어렸을 때 있었던 신경이 강한 어떤 그 자극을 받았던 그 상황을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하면 그 자극을 받았던 신경이 살아나도록. 우리가 이것을 최면에서는 보통 연령퇴행을 해서 하게 됩니다. 연령퇴행을 하게 되면 어렸을 때 경험이 이렇게 살아나거든요. 어렸을 때 그 경험이 살아나면 성인이 됐을 때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대인 기피증이라든지 불안증 같은 경우에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제가 그 수원시청에 다니는 공무원 여자분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무대공포증이라고 할까 무슨 불안이 있어요. 서서 사람들한테 말하는 이런 것들이 불안이 있어서 저한테 최면을 받았는데 이게 대화를 해서 이야기를 끌어내 보니까 어렸을 때 자기는 반장도 하고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사람들 앞에 서서 말하는 것이 불안해지고 두려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가 어느 때인가도 알아봤고 지금 현재 이 사람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 친구들 앞에서 반장하고 나가서 말하고 했던 것들을 생각나게 해서 그것들을 연상시키고 또 생각나게 해서 지금 성인이 됐을 때 사람들 앞에서 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최면하다 보면 전생체험 같은 것도 있잖아요. 이 연령퇴행과 전생퇴행이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생퇴행 같은 경우는 호기심으로도 하기도 하지만 치료의 목적으로 전생퇴행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 제가 이제 한2 달 전에 저희 아버지를 만났을 때 제가 그 심장 때문에 조영 검사도 받고 해서 부작용이 생겼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때 모였을 때 우리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도 30대쯤인가 40대 때쯤 병원에 갔더니 한의사 병원에 갔더니 진맥을 이렇게 잡아보고 하더니 당신 심장이 이상하다고 그냥 있다가는 큰일 날 것 같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전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통증이 오고 막 찢어지는 것 같다는 거예요. 정말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참다가 안 되겠다 병원에 가봐야 되겠다 해서 큰 병원에 찾아가서 검사를 했어요. 근데 그 검사를 해보고 나서 의사 선생님이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문 밖을 나오면서부터 그 통증이 사라진 거예요. 이와 같이 누군가가 말해줌으로 인해서 그 믿음이 병도 만들어내고 그 믿음이 병도 해결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 이 전생 체험을 저 스스로 혼자서 전생 체험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청년 때부터 이 심장이 아파가지고 정말 때로는 밤 12시나 1시쯤 자다가 깨요. 터질 거 아파가지고. 그럼 제가 시골에 있을 때 밖에 나가서 밤에 정말 목류병 환자처럼 한 30분씩 돌아다니고 4일은 막 어디 돌아다니고 그리고 안정이 되면 이제 새벽 예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아팠었어요. 그 아픈 것이 정말 한 20년, 30년 갔어요. 계속 그렇게 아팠어요. 그래도 병원은 갈 생각은 안 했었어요. 근데 제가 최면을 배워서 전생 체험을 혼자 스스로 하는데 어느 날 전생을 내가 들어가 보니까 이 정말 그 눈이 엄청 쌓여있는 히말라야 산 같은 그런 데 막 눈길을 혼자 가고 있는 거예요. 혼자 가고 있는데 그 숲속에 숨어있던 다른 부족들이 그 화살을 쏘아서 이 가슴을 맞는 거예요. 화살을 맞고 거기서 쓰러져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깨었어요. 깨고 나서 그것을 제 스스로가 의미를 생각해 봤어요. 이게 뭐야? 전혀 생각지 않은 일들이 전생을 통해서 봤으니까. 이렇게 의미가 해석되어지는 거야. 아, 그렇구나. 내가 다른 부족의 어떤 그 지도자 입장이 있었는데 그 부족들이 전쟁이 일어나서 다 피신을 해야 돼. 피신을 해야 되는데 다 같이 가면 들키니까 나 혼자 지금 피신할 곳을 찾아가다가 화살을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면서 아, 내가 지금 목사니까 나는 어떤 성도들을 데리고 어디론가 가는 입장에 있고 그 입장에 있는 것들이 그때 당시에 내가 전생에 했던 일들을 지금 이런 상황으로 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때 내가 화살을 맞았던 것이 지금 이 아픔으로 이렇게 느껴지는구나 하고 의미로 생각을 하고 났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아프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전생의 치료의 의미인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었던 건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아팠었다. 20년 동안, 30년 동안 아팠었어. 근데 스스로 전생 체험을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니까 나서져 버린 거야. 이와 같이 어떤 경험을 활용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건 대단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똑딱똑딱 우리 최면에서 그거 많이 사용하거든요. 반주 맞추고 똑딱똑딱 하는 거 있잖아요. 메트론. 그게 파는 게 내가 전에 최면을 열심히 하고 왔을 때는 그런 거 사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걸 사려고 해도 못 샀었어요. 근데 어제 마침 그게 내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그게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3만 원 달래요? 그게 3만 원이나 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한테 됐죠. 선생님만이라도 살 사람 많으니까 그냥 놔두세요 이러는 거야. 대단히 기분이 상한 거야. 그 말에. 그런데 내가 그 순간 아 그렇지. 내 감정이 흔들리면 안 되지. 그리고 놓고는 다시 한번 다 저기 돌아보고도 모를게 하고 안 사고 말았어요. 바로 이와 같은 거. 여러분도 가끔은 시장에 가서 누군가 여러분의 감정을 자존심 상하게 만들면 자기도 안 살려고 뭐 살려고 했던 마음은 있겠지만 안 살려고 했다가도 확 사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들이 바로 감정 활용법이에요. 여러분 이걸 알면 누군가가 내 자존심 상하게 해서 물건 사게 하면 안 사는 거죠. 네. 당신은 이거 살 정도가 아니야. 잃어버리면 돌아서 갔다가도 다시 사고 이런 경우가 생기죠. 이게 감정 활용법이니까. 백화점 갔더니 내가 오늘 인사를 안 하더라. 이게 손님 오면 반가워야 되잖아.
안 살지 알고 인사 안 하나 봐. 처음 했어요. 그래서 진짜 기분이 나빠. 들어가지. 그럼 우리가 살래요? 이런 살만한 능력이 있어 그렇지? 걔들 체면 배운 거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맞아. 그럼 사회 들어서 아니 들어가 일부러 더 들어가. 일부러 더 들어가고 그렇죠. 인사를 안 하니까 저것도 인사를 안 해? 그러고 들어가. 그렇죠. 이게 자신도 모르게 그런 감정을 하려고 당하는 거예요. 가끔은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그 상담을 하면서도 그렇게 합니다. 네. 오히려 화나게 하지. 화나게 만들고 늘 이렇게 좀 부드럽게 하다가 화나게 만들죠. 때로는 제발 오지 마세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상담하다 가끔은 그만하라고 해봐요. 소용도 없다고 이래버리거든요. 그러면 진짜 화나서 말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 순간에는 화가 나서 안 올 것 같지만 돌아갈 때는 언제 와야 돼? 이렇게 물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런 감정 활용법도 말했는데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어. 그래 내 갈 때쯤 마칠 때쯤 되는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래. 열받아서 막 진짜 말했는데. 몇번 말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으로 트랜스 활용법. 트랜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무의식적인 거죠. 우리가 무의식적 활용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일어나는 사건들이죠. 가끔 우리가 뭐 뉴스를 본다든지 또는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듣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힘이 생겨나는 거. 이게 무의식적 활용이죠. 예를 든다면 지금 이게 너무 간단한 힘만 있는 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아까 우리 그 김승현 박사님 꿈을 얘기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줬던 5가지 방법대로 설명을 하고 묻고 가면 더 정확하게 할 수 있겠죠. 본인들도 또 그렇게 해봄으로 인해서 그게 숙달이 되겠죠. 근데 제가 그 5가지 안 물어봤잖아요. 이미 그것은 내가 학습을 해서 숙달해서 그거를 알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알고 있으니까 그 바탕 위에 내 무의식을 활용하는 거예요. 이게 감각적인 거죠. 이게 트랜스예요. 내 자신이 트랜스 상태에 있는 거. 그래서 제가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무의식은 오히려 더 잘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의식은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무의식은 노력하지 않는 겁니다. 그 말이 너무 어려워요. 그 말을 그렇죠? 열심히 안 하잖아. 열심히 안 하잖아. 알겠는데 그렇죠? 구체적으로 그래서 또 이렇게 다시 다람쥐 쳇바퀴 같아. 알겠기는 한데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알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렇죠. 이렇게 자꾸 도는 것 같아요. 네, 그게 맞는 말씀인 것이 여기서는 경험인 거예요. 경험이 살아나야 되는 거지 이거를 논리적으로 이렇게 하세요라고 말하는 건 항상 지금과 같은 질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깨달음은 경험이지 학문이나 이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냥. 깨달음. 그리고 그걸 깨달으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걸 알려고 하면 늘 이런 식으로밖에 말 못해요. 여러분. 나는 알겠는데 나는 말씀하신 의도를 맨날 이렇게 열심히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게 무의식에 이렇게 넣으라 하고 그러잖아. 근데 대충 듣는 것처럼 이렇게 있는데 그게 되게 열심히 했는 날은 별로 기억이 안 나. 근데 이게 대충 들어서 내가 이게 하는데 딴 데 쳐다봐. 나는 어떻게 했지가 항상 대비해. 무슨 말씀을 하시면은 여기 말 한 개 듣고 나는 그때 어떻게 했지? 아 맞아 그때 그렇게 했지? 이게 자꾸 나 혼자 이렇게 생각하니까 강의하시는 분은 엄청 주의를 산만한 거지. 근데 지금 이게 근데 깨달음은 많아. 우리도 좀 자기만의 학습 방법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김승현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노력하거든요. 그리고 이걸 전체적으로 어떤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해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식대로 하다 보니까 이게 놓아지질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냥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내 방식대로 했던 사람은 쉬울 수가 있어요. 내 방식대로라는 거는 그냥 자기 방식대로 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지금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렇게 들어봐도 어떤 것들을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경험에 의해서 그냥 하는 거잖아요. 이것과 다른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절대로 이 무의식을 활용하는 방법은 제가 지금 밖에 나가서도 잠깐 생각해 본 것이 그거예요. 무의식을 활용하는 거는 자신이 그 무의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단계까지의 노력입니다. 그 노력이 집중되지 않으면 항상 의식 차원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상황에 자꾸 의식해서 그 상황을 대비시키려면 그 상황이 되면 그게 생각이 안 나요. 이때 이런 말을 해야지라고 계속 의식하고 있으면 그 상황이 언제 될지 모르는데 그 상황이 딱 되면 그 생각이 그 답이 생각이 안 나요. 그 생각을 하려고 하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렸다가 그냥 무의식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엄청 많이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목사만 40년 했잖아요. 그리고 최면 공부했잖아요. 제가 경영학을 했어요. 아니면 의사를 했어요. 저를 찾아와서 상담하는 사람들은 별 직업군들 다 있잖아요. 그 직업군들을 상대로 해서 내가 상담을 해주잖아요. 근데 그 상담을 받는 사람들은 다 만족한단 말이에요. 그 만족하는 이유가 뭐냐? 라고 했을 때 내가 알고 있는 의식적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전혀 관계없는 무의식이 그 순간순간 무엇을 대답할 것인가를 자기가 대답해 주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상황이든 누구든 만나서 어떤 말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히려 막 그 초기 면접을 봐가지고 선생님이 먼저 초기 면접 보고 제가 이제 상담을 하려고 하면 초기 면접지를 먼저 봤잖아요. 검사 프로파일하고 다 봐서 아, 이 사람이 이러니까 내가 이거 얘기해야지 이렇게 계획을 하고 들어갔을 때 하고 때로는 뭐 그렇게 해서 잘 되기도 했지만 그래도 때로는 정말 시간이 없어서 준비를 하나도 못하고 정말 프로파일 한 번만 읽고 휙 들어갔는데 이 사람 걱정해도요. 이 사람한테 또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이러는데도 왠지 그날 되게 잘 풀린 날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프로파일을 나는 일부러 우리는 다 여기 딱 오면 검사지하고 발달지하고 다 있는데 나는 무조건 다 오픈해. 그러니까 미리 절대 안 안 보고. 봐. 그리고 나서 내가 이 엄마한테 설명했는 게 혹시나 맞나? 하고 이렇게 봐.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가 해서 체크하는 걸 엄마들도 알아. 미리 공부 안 하는 걸 알아. 그러니까 나는 이게 필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내 말을 하도 안 믿으니까 엄마들이 페이퍼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 페이퍼를 준비한 거지. 나 옛날에 이런 것도 없이 했어. 근데 하도 내 말을 안 믿어서 그러니까 돈도 그만큼 받는데 맨날 왼손으로 가니까 들은 게 없다 그래서 내가 주는 거야. 그리고 주거든.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매일 하면서도 매일 나한테는 이 상담이 돈을 버는 것도 있지만 내가 공부하는 것도 되게 많아.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 막 맞출 때 그 쾌감이 있어. 그렇죠. 그에 대해서 막 해서 설명했잖아. 이게 맞나? 하고 딱 봐. 그럼 맞잖아. 엄청 기분 좋아. 근데 그걸 매번 할 때마다 내가 느끼니까 아, 내가 내년 되면 후내년 되면 나는 더 많이 정말 말해서 도사가 되겠지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한다니까. 네, 잘했어요. 지금 말한 대로 보세요. 지금 여기 임생 박사님 말씀한 대로 저도 처음에는 이런 그 검사지 같은 거, 또 우리 집에 있는 기계들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 없어요. 근데 그게 있어야 사람들이 아 이게 인정이 되죠. 그래서 필요했던 거예요. 주변에 그게 있어요.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해주는 거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냥 말로만 해갖고 안 그치, 되니까. 돈 주고 아무것도 안 가져가면 그렇죠. 안 되니까 줘야 돼. 그렇죠. 지금 우리 김승현 박사님이 페이퍼 얘기했잖아요. 내담자를 누가 소개를 받아가지고 넘겨줄 때 절대로 상담에서도 그 사람들이 얘기 듣지 말라 그럽니다. 그냥 편견이 생각할 거예요. 정말로 말한 대로 우리가 어떤 걸 보고 들어가면 여기에 대해서 잡혀버려요. 그러니까 때로는 그냥 놔둬버려야 그냥 직접 그때그때 활용해서 그때그때 말을 대꾸함으로 인해서 내담을 하면 상담을 하면 내담자가 만족해질 때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게 이제 무의식의 활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4가지 말씀드렸어요.
첫째, 세계관 활용법. 네, 그 세계관은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어떤 것 내용을 활용하는 거고, 학습 경험 활용법. 이미 자기가 경험했던 어떤 것들을 내면에서 끌어내서 자원화시켜라 하는 거고요. 감정 활용법. 네, 사실 어떤 그 사람의 감정을 때로는 지금 제가 그 트랜스 현상에서 빠진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 또 한 가지가 트랜스 상황에서 할 때 스토리텔링, 이야기. 저는 가끔은 부부 상담할 때 이야기를 많이 해줍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인 이야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깨닫는 훨씬 더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무의식에서 들을 수 있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오히려 특별히 에릭슨 최면에서는 활용 최면이라고 해서 이 네 가지 안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는 넘겨보시면 최면 패턴 들어가는 거.